2026년이라는 시간의 이정표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직면해야 할 냉혹한 진실, 그리고 그 이면에 감추어진 거대한 기회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는 겉보기에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경제의 심연에서는 이미 거대한 지각 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유동성의 광풍과 자산 가격의 폭등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우리 사회는 마치 내일이 없는 것처럼 부채를 동원해 자산을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경제에는 거르는 법이 없는 물리 법칙이 존재하며 그 법칙의 핵심은 바로 청구서의 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출의 거치 기간이나 고정금리 상품의 만기가 5년 단위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할 때 2021년의 영광 뒤에 숨겨진 잔혹한 청구서는 정확히 2026년에 우리 앞에 배달될 예정입니다. 이는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데이터와 만기가 증명하는 수학적 미래입니다. 글로벌 경제의 지도를 넓게 펼쳐보면 상황은 더욱 긴박합니다. 세계 경제의 두 거인인 미국과 일본이 현재 서로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며 충돌 직전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현재 상업용 부동산이라는 거대한 시한폭탄을 안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일상화되면서 도심의 오피스 빌딩들은 유령 도시처럼 변해가고 있고, 이 빌딩들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은행들의 장부에는 시뻘건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2026년까지 만기가 돌아오는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대출 규모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미국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진짜 내막은 물가가 완벽히 잡혀서가 아니라 이 거대한 부동산 부실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기 위한 처절한 방어 기제에 가깝습니다. 만약 이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2의 리먼 사태를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본이라는 변수가 등장하여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지난 수십 년간 0%대 금리로 전 세계에 무한한 자금을 공급하며 세계의 ATM 역할을 했던 일본이 이제는 수십 년간의 침체를 뒤로하고 금리를 올리며 수도꼭지를 잠그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 자산 시장에 뿌려져 있던 이른바 N-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대규모 회수를 의미합니다. 미국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시장에 돈을 풀어야 하는 처지인데, 일본은 반대로 전 세계에 퍼진 돈을 본토로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모순적인 두 거대한 흐름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이 바로 2026년이며, 그 파편은 금융 체력이 약한 신흥국과 가계 부채 비중이 극도로 높은 국가들에게 가장 먼저 튀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더욱 처절하고 구체적입니다. 2021년 부동산 고점에서 집을 샀던 수많은 영끌족들은 당시 2%대의 낮은 금리에 안도하며 장밋빛 미래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5년의 약속된 시간이 끝나는 2026년, 이들의 금리는 변동금리로 강제 전환되거나 훨씬 높은 수준의 시장금리로 재산정될 것입니다. 이자 부담이 2배, 3배로 뛰는 이른바 페이먼트 쇼크가 현실화되면 가계의 실질적인 소비 능력은 사실상 마비됩니다. 월급을 받아 은행 이자를 내고 나면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남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 수십만 가구를 덮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전세 시장의 역전세 현상까지 가세하면 부동산 시장은 매물은 쏟아지는데 살 사람은 없는 거래, 절벽의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가격 하락이 아니라 자산의 유동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공포의 시작입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 역시 2026년을 기점으로 재앙에 가까운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는 2025년을 지나며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초고령 사회에 공식적으로 진입합니다. 2026년은 그 인구학적 충격이 경제 전반의 실물 지표로 나타나는 첫 번째 해가 될 것입니다. 세금을 낼 젊은 층은 급감하고 연금과 복지, 비용을 지출해야 할 고령층은 폭증하면서 국가 재정의 방어력은 급격히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는 국가가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로 나섰지만 이제는 국가조차 자신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의료비 인플레이션은
중장년층의 삶을 근본적으로 위협합니다. 물가가 오르면 외식을 줄일 수 있지만 아픈 몸을 고치는 비용은 줄일 수 없습니다. 고령화와 맞물린 의료비 폭탄은 현금 자산이 없는 이들의 노후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굳게 믿고 있는 기술혁명의 상징, AI 산업 역시 2026년에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지금까지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빅테크 주식들이 기대감만으로 천문학적인 상승을 이뤄냈다면 2026년은 그 막대한 투자금이 실제 수익으로 연결되는지 증명해야 하는 실적의 시간입니다. 만약 AI가 약속했던 생산성 혁명을 실적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붕괴를 상회하는 거대한 자산 가치의 거품이 터질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식 시장의 하락을 넘어 전 세계적인 투자 심리의 위축과 고용 시장의 한파로 이어질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성장은 반드시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마련이며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기는 언제나 부의 주인 바뀜을 동반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돌이켜보십시오. 누군가에게는 파산과 비명, 절망의 시간이었지만 흐름을 읽고 준비했던 이들에게는 평생 만져보지 못할 거대한 불을 단기간에 일구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습니다. 2026년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나아가 부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3가지 생존 전략을 뼈에 새겨야 합니다. 첫째, 자산의 크기가 아니라 유동성에 집중하십시오. 종이 위에 적힌 자산 가격이나 아파트 공시 가격은 위기 상황에서 아무런 생존력을 갖지 못합니다. 지금은 수익률 10%를 더 올리려 애쓰기보다 자산을 언제든 현금화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전체 자산의 80%를 넘는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감하게 자산을 다이어트하여 현금을 확보하십시오. 2026년 모든 자산 가격이 비명을 지르며 떨어질 때 그 떨어진 우량 자산을 헐값에 쓸어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은 오직 현금을 쥐고 있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둘째, 자산의 영토를 확장하고 통화의 국적을 다변화하십시오. 대한민국 원화 자산에만 모든 운명을 거는 것은 엔진이 꺼져가는 배에 자신의 모든 짐을 실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환율이 요동치고 국가 신용도가 시험대에 오를 때 여러분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는 달러나 엔화 같은 기축통화 자산입니다. 이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경제적 폭풍으로부터 내 가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조끼와도 같습니다. 전체 자산의 일정 부분을 반드시 안전통화로 분산하여 리스크를 상쇄해야 합니다. 셋째, 가장 강력한 자산인 자신의 노동 가치를 지키십시오. 경기 침체의 파고가 높아지면 자산 가격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들어오던 급여와 소득이라는 가장 소중한 현금 흐름이 끊길 위험에 처합니다. 어떠한 고용 불안과 구조 조정의 칼바람 속에서도 조직이 나를 필요로 하게 만드는 대체 불가능한 역량을 기르십시오. 또한 본업 외에도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노력을 멈추지 마십시오. 무엇보다 건강이 무너지면 이 모든 계획은 신기루에 불과합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관리로 병원비 지출을 막는 것이 그 어떤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2026년은 누군가에게는 과거의 무분별한 욕망이 만들어낸 청구서를 받아들고 무너지는 고통의 시간이 되겠지만 흐름을 읽고 발 빠르게 대응한 이들에게는 다음 10년의 불을 결정짓는 승리의 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대출 만기 구조를 다시 확인하고 매달 나가는 불필요한 지출을 도려내며 다가올 거대한 파도를 넘을 단단한 방주를 건설하십시오. 시장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입니다. 이 분석이 여러분의 경제적 생존을 돕고 미래의 불을 일구는 나침반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밤 자신의 자산 현황을 냉정하게 마주하고 가족들과 생존 전략을 논의해 보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다가올 2026년은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